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사연이 또 도착했는데요. 이메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메일을 한번 같이 열어보죠. 지난주에 그 아산 쪽에 시청자 사연 제가 답변 드렸는데 그 피드백 메일이 왔네요. 랭군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보낸 메일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생각이 많아져 선뜻 답을 못 드렸네요. 누군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것 자체도 기분 좋은데 분석까지 해주시고 며칠간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김유라 씨 이름 덕분에 랭구님께 메일이 왔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 특별한 탤런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감사 인사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연의 피드백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조금 더 글이 또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조금 가리네. 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랭구님께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저는 컨설팅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뭐 11월에 제가 진행하는 이제 강의를 이제 신청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하고 투자금 조합 아파트에 투자한 어떤 그런 아픈 기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조합 아파트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조합 아파트는 무조건 분양가가 싸거든요.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조합 아파트는 진척률이 너무 느려요. 대기업 같은 건설사 시행사가 이제 끼고 이제 들어와서 진행을 해야 그나마 이제 빨리 진행될동 말동 하는데 조합원 아파트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이제 분양사에서도 조합원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돈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의 물건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서도 그 리스크를 분양 조합원이 되는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은 당연히 이제 큰 기업에서 참여를 하는데 입지가 안 좋은 곳들만 사실은 조합 아파트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도 안 좋지, 사업 진행률도 느리지, 한다 하더라도 또 그 과정 속에서 뭐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계약했던 것들을 뭐 포기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대타를 집어 넣어야지만 나올 수 있게끔 계약서 조항이 굉장히 그 조합원한테 불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할 이유가 하등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미 해버린 상태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질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네요. 이런 거네요. 자, 2019년 이제 아산이 뭐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 꼭 반등한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슬슬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었고 그때까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거죠. 모니터링 해 나가다 보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흐름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19년에서 20년도에 팔고 싶고 또 이사도 가고 싶고 일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아산 신도시의 탕정역 인근에 그 분양한 아파트 쪽으로 가면 좋을지 또는 저기 세종시 쪽으로 이사하면 좋을지 아니면 불당동 쪽으로 이사하면 좋을지 이 세 곳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여기 아산 천안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곳을 전혀 모르실 텐데요.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릴 때 이곳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택은 뭐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세종시는 너무 멀어서 요거는 조금 비추하고 싶네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2019년 아산이 반등할 때 아산신도시 3단계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산신도시 3단계 청약이 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당신도시는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랭구님의 답장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그런가요? 제 답변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나요? 오히려 더 머리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기뻐야 육아도 잘 되는 거 아시죠? 램군이라는 이름도 의미를 알고 나니 너무 멋지네요. 가정 축복합니다. 램군 닉네임은 다 아시나요? 화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청년을 줄여서 램군이라고 하고 있죠.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답변을 좀 드려보죠. 첫 번째로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뭐냐면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다 같은 질문이에요.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이사하는 게 가장 기회 대비 수익까지 다 좀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그 정답을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운전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실 텐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한두 번 생각하다가 일로 가야지. 아니면 뭐 부동산 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이걸 해야 되겠네. 아니면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걸 하라니까 이거 좋겠네. 자, 그렇게 하면 사실 아무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또 결과가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중간 과정이 쏙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또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답을 하는 건 저한테 되게 쉬운 일인데 그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분한테 오히려 해가 되진 않을까. 뭐 그렇지만 어차피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답변은 조금씩 드리려고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는 답변을 듣고 제 답변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시키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직접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천안시 지금 뭐 불당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산, 탕정 뭐 3단계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2단계인데 그쪽도 다 천안에 붙어 있죠. 주소지는 아산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천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의 미래는 천안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천안시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천안 정도면 뭐 일반인 수준에서 한 3개월 정도 분석하시면 그 어떤 사람한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제가 분석하면 뭐 일주일 안에도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아마도 물을 텐데 한 가지 답변을 해주면 궁금한 게 산더미처럼 많아질 거예요. 여기 가보라고 시켰더니 갔다 왔더니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궁금한 것도 더 많아져요. 그것은 되게 행복한 일이고요. 그것을 하나씩 스스로 다 찾아가야 돼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은 3개월 동안 천안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있죠. 그곳을 다 가보셔야 돼요. 굵직굵직한 곳. 뭐 예를 들어서 불당부터 시작해서 저 위쪽에 성성지구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청담인 것 같은데 그쪽 지구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이 어디죠? 아산 탕정 개발 2단계 쪽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또 몇 가지 좀 있어요. 그런 곳을 일단 가보셔야 돼요. 쭉 가보고 부동산 들러서 이야기 나눠보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다녀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안에는 동별로 입지 순위가 어떻게 되지? 단순히 1, 2, 3, 4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그 간격이 굉장히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만 매기지 말고 1등은 어느 수준인지, 2등은 어느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 평가를 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 부회초월 차선이나 이런 데도 나오긴 했는데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값을 넣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평단가 같은 걸 넣어야 되죠. 내가 지금 만약에 가고 싶은 곳이 천안의 불당이다. 또는 아산, 탕정 2단계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천안, 아까 세종시도 있긴 했었는데 세종시는 너무 멀어요. 지금 뭐 차 타고 35분, 뭐 40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거리로 따지면 거의 한 35km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고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어떨까 싶어요. 탕정 2단계 또는 뭐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일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평당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불당에 있는 새 아파트가 있고 좀 구아파트가 있는데 새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하는지, 얼마 정도 한다고 보세요. 지금 대략 한 4억 5천원 잡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이구야 맞네. 자, 1500 가까이 해요. 이 친구는 아직 분양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고, 배방업은 지금 6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뭐 2억이 안 하거든요. 33평이. 물론 조금 넘는 것도 있긴 한데. 자, 이 수준 정도를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이곳이 앞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가능성도 좀 타진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에 대한 점수도 좀 줘야 되고요. 이 가능성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격에 대한 저평가를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가격 저평가 여부를.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같은 것들도 좀 찾아보고 개발 계획도 좀 살펴보고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크로스로 해서 가중치에 대한 점수를 각각 다 구해가지고 합산을 구해보면 뭐 어떤 곳이 조금 더 낫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입지도 하고 개발 계획도 하고 현재 가격 가치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고 또 그 거주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도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죠. 또 개발 호재도 교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입지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게 4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권은 어떠하고 교육은 어떠하고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자연환경 같은 것들 각각에 대한 점수를 다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렇게 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실제 내가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 깔고 앉아야 될 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죠. 즉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좀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좀 부담감, 또 매달 나가야 되는 뭐 이자, 뭐 또는 어떤 곳에 살면 내 삶이 또 쾌적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도 좀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것을 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잘 채워 나갈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아마도 여기 이제 거주하는 분이라서 이 지역을 잘 알 텐데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죠. 천안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천안을 잘 모르는 분들은 되게 깝깝할 수 있어요. 아이,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평당가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동별 평당가도 괜찮고요. 아파트별 평당가를 쭉 구해보면 돼요. 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죠. 저는 이제 집사에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데
한번 보죠.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 메뉴에 가서 지금 천안 아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천안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결과가 한 번만에 나왔네요. 천안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동은 불당동이에요. 불당동.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62만원. 그리고 백석, 용곡, 청당, 신부, 신방, 두정 뭐 이런 곳들 순으로 쭉 줄 서요. 그리고 해당 동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있죠. 불당에는 지웰 더샵이 있고 백석에는 2차 아이파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쭉쭉쭉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한 이 아파트는 그 동에서 대표하는 곳이라서 일단 가격이 가장 센 친구예요. 이 친구는 평당가가 동평균보다 훨씬 더 세겠죠. 지금 이런 애들은 지금 1300, 뭐 30 이상 이제 하는 거죠. 34평이고 뭐 한 4억 5천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2등이 이제 백석 아이파크인데 백석동에 금액이 차이 나죠. 1, 2등이 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2, 3등은 크게 차이 안 나죠. 3, 4등도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나머지들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1등이 너무나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쌀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뭐가 좋으니까 비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천안시 불당동 딱 집으면 지도가 이제 나오죠. 여기가 왜 좋은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단 색깔이 다르죠. 알록달록하죠. 그 말은 신도시구나. 아하, 신도시에서 신도시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 안에만 들어가도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한 뭐 10% 2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적게는 한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1억 이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곳들은 도시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곳들은 지금 뭔가 도로가 뭐 반듯반듯하지도 않고 주택이 또 사이에 엄청나게 끼어 있고, 그쵸? 주택이 끼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억지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뭐 이상한 가게들도 많죠. 뭐 공장스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있겠죠. 근데 신도시는 어때요? 신도시는 딱딱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원도 같이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고, 공원을 끼고 이제 아파트가 딱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가면 이제 상업지구가 딱 있어서 뭐 볼일 볼 때 다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천안시청도 있고, 뭐 종합운동장도 있고, 아,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시면 느낌이 또 확 다르겠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게 불당동은 요러한데 이게 다 새 아파트인가 눌러보면 하나는 2016년도, 뭐 2017년도 대부분 다 요때 좀 입주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불당 아이파크는 이름만 봐도 조금 옛날 건데 현대, 하이빌 2004년식, 대동다숲 2004년식 좀 옛날 거도 있죠. 한 10년 전에 요쪽 부분을 먼저 개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청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나머지 반쪽, 요쪽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곳과 접해 있는 곳은 아무래도 되게 좋아지겠죠.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여지도 없지만 어쨌든 요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갈 여지도 있고, 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부족했던 이 상업시설들을 구도심에 있던 상업시설들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역할도 해주고, 또 이곳이 너무 비싸서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또 될 수가 없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불당동 전반적으로 다 그냥 괜찮은데 그래도 거기서도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구나 를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역세권마다 동들이 좀 있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는 공급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천안 성선도시개발구역이죠. 여기는 성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뭐가 지어지는구나.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이쪽도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근데 아직은 조금 뭔가 진행이 좀 더디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예쁘죠. 청룡동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청당동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도 여기도 좀 공원스럽게 이렇게 좀 쾌적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호수 같은 것들도 조그맣게 보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과연 얼마큼 할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대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교통의 이제 핵심이 이제 여기는 지하철 플러스 이 KTX, SRT, 천안 아산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딱 크로스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쪽에 아무래도 상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편의 시설들이 쭉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뭐가 보이네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맞은편에 있고, 그 옆에 길을 따라 롯데마트가 있고, 올라가면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또 모다 아울렛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카페명 이렇게 해서 뭐 이상 상가주택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길을 따라 이제 신도시가 쭉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끼고 있는 동서남북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뭐 쌍정, 쌍용동 이런 곳도 사실은 나쁜 곳은 아니죠. 롯데마트 있으면서 빼곡하게 아파트 위주로 이제 구성된 동들이다 보니까 이런 곳들도 예전부터 그냥 좋아했던 동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시청자 분이 문의 주셨던 게 이제 요쪽이죠, 요쪽. 요쪽에 이제 지금 또 지어질 게 있는데 지도로 따지면 이제 이런 느낌일 거예요. 봅시다. 지도로 따지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1단계로 해서 요쪽 이게 아산 탕정 택지 개발 사업인데 여기를 이제 불당을 이제 먼저 개발을 한 거고요. 2단계로 진행할 게 뭐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3단계는 사실 여기 아파트 들어올 자리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쪽이죠, 요쪽. 요렇게 여기는 이미 지금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도 나쁘지는 않겠죠. 가격을 살펴보면 33평이 한 2억 6천. 자, 그러면 이제 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계선이 이제 아산이 요렇게 이제 경계선이 되는데 이쪽 다 아산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산에서 뭐 최고의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천안 쪽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클릭해보면 뭐 한 1억 9천, 2억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33평짜리가 2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불당에 있는 아까 여기 있던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이 한 2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저기는 2억인데 여기는 5천이 더 비싸구나. 근데 불당 아이파크는 이게 또 공원을 끼고 있고 건너면 이제 바로 불당 신도시라서 이런 친구는 이게 한 3억 가까이 해요. 5천만 원 더 비싸죠. 그러면 여기서 길만 건너면 신도시인데 이 친구는 도대체 얼마 할까? 5천만 원 더 비싸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연식도 새 거잖아요. 연식이 이거랑 똑같은데 이게 그냥 신도시로 개발한 거라면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이번에 만든 신도시이면서 이 친구의 상품이 다 새 아파트잖아요. 거기다가 옛날에 만든 것보다 도시를 더 예쁘게 쾌적하게 더 잘 만들어 놨죠. 점수를 훨씬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더블로. 그러니까 이게 3억이면 최소 한 4억은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클릭해보면 실제 얼마 할까요? 33평 기준으로 보면 4억이 넘네요. 4억 5천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 중에서 어디가 최고의 입지인지 다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최고일까요?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초등학교하고 학교를 잘 끼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브랜드이면 좋겠고 끝자락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 가운데에 있는 곳이
당연히 좋아요. 신도시 대부분은 가운데 있는 곳이 좋아요. 여기 뭐 지하철이 탁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네요. 불당 지웰더샵. 그리고 이쪽에도 좀 하나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또 펼쳐보면 공원도 있고, 공원만 있느냐. 이게, 아파트 입구죠. 아파트 입구가 좋죠. 마치 스트리트 상가 같은 느낌으로 상권들도 이제 앞으로 쫙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곳이 들어오면 요 건너편에도 같이 비슷하게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되게 편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여기 이제 중립산업지구들이 있으니까 각종 은행부터 시작해서 병원 뭐 그런 것들이 싹 다 있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건물들이 쭉쭉 올라오니까 이용하는 게 좋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봐지고 그리고 또 공원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가보면 아름드리 공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딱 해서 이쪽도 이제 공원이 있고 아파트를 따라 이쪽으로 봐도 또 공원이 쾌적하게 쫙 있으면서 전망도 이렇게 공원 뷰가 쫙 내려다 보이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공원이니까 좋다고 볼 수 있죠. 이쪽 아파트도 스트리트 상권들이 쫙 형성되면 공원에서 바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조금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곳들은 이제 막 음식점 같은 것도 들어올 거고 원룸도 들어올 거고 이제 막 그렇게 될 것이라 봐지고 어쨌든 지금 천안에서 최고 입지가 누군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고 찾아봤더니 얘는 도대체 얼마 하느냐. 입지가 제일 좋으면 가격도 제일 세겠죠. 뭐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지금 뭐 4억 6천, 4억 8천까지도 하네요. 그래서 좀 아래쪽에 있는 뭐 이런 친구들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가까우니까 그것은 또 장점이라고 봐줄 수 있고 아이고야 이건 입주도 아직 안 했네. 난리네. 이런 친구들도 거의 뭐 4억 가까이는 다 한다고 봐야죠. 최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세는 다 알았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4억에서 여기 좀 변두리는 좀 더 쌀 것이고 한 4억에서 한 4억 8천까지도 한다라는 거고 이미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곳이 만약에 형성이 다 되면 위에 있는 곳하고 시세가 누가 이길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아산역하고 거리상으로는 이쪽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 거리만 볼 수는 없어요. 왜? 어차피 역세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신도시의 동서남북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곳을 끼고 있는 곳이 누군가. 오른쪽은 괜찮은데 위쪽, 아래쪽, 왼쪽은 너무 약하잖아요. 수요층이. 지금 양쪽은 아예 없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의 도시를 절반으로 쭉 그냥 횡으로 쪼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팽창할 수가 없어요. 팽창할 수가 없는데 쪼개져 있는데 아무래도 구도심은 전부 다 오른쪽에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빨리 만들어져 있던 이쪽도 지금 시청을 포함해서 일자리가 함께 있는 그러면서 지금 이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업지구가 지금 너무 약할 텐데 아파트 다 입주하고 나야 그때부터 상권들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시간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을 요 구도심에서 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행스럽게도 여기 용현마을에서 조금 채워주기는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입지가 조금 더 딸리지 않는가. 그 일자리 그리고 구축 구도심과의 그 근접성들 수요층들을 다 감안해 보면 여기 아산에 있는 배방읍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탄탄하니까 말이죠. 나중에 진짜 여기가 빼곡해지면 뭐 그래도 한 번은 좀 대결해 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곳에 공원이 조금 크게 저렇게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그 공원 인접한 곳에 또 상권들이 같이 이렇게 탁 형성되어 있는 한쪽에 쫙 몰려 있어야지 그 시너지가 나는데 뭐 상권 위주 구석이 조금 있고 공원역이 되게 조그만 거 그냥 언덕 같은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절대 저기 있는 입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교통에 대한 입지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 딱 지도만 봤을 때는 위에가 훨씬 더 좋다. 좀 차이가 가격 차이가 난다면 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또 차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머지 것들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제 가격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되죠. 아마 여기 성성 같은 경우는 아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분양도 좀 많이 있을 거고, 평당 1,000만 원, 그렇네요. P가 지금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P가 있을 확률도 꽤 높아요. 분양가가 1,000만 원이면 조금 세긴 해요. 왜 옆에 있는 이런 곳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2억 8천, 2억 8천에 이게 13년식이잖아요. 13년식은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물가 상승률 한 1.5%에서 2% 잡고 이 가격 대비 1.5%씩 해서 3, 4년, 맥스 5년 정도 감안해 줬을 때 그 최대치가 얼만가를 보면 분양가가 조금은 비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태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동들에 대한 가격대를 보면 쭉쭉쭉 나오겠죠. 여기는 뭐 2억 천짜리도 있고, 거의 33평이 2억이 안 한다는 거죠. 쌍용역 푸르지오 이런 것들 다 한 2억 언저리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여기 쌍용역부터 시작해서 요 근처에 있는 곳들은 다 수요를 뺏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입지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수준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야 그러면 난 일로 갈래 라고 하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격이 조금 있죠. 가격이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더 시세가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그리고 이쪽 동네도 사실은 이 친구 때문에 가격이 잘 못 움직일 것이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는 또 이 친구 때문에 인근 지역들이 가격이 잘 못 움직일 것이고, 이 왼쪽에 있는 곳들은 당연히 얘 때문에 못 움직일 것이고, 그나마 아산시청 쪽은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아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요 가까운 근방에서 좀 살고 싶은데 어디 살면 좋을까 딱 보면 입지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또 도시개발 형태로 진행을 한 약간 신도시 필이 나는 그런 곳이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쾌적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그냥 큰 하락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닌 곳들은 이제 이런 아래쪽에 이제 좀 국지적으로 있는 그런 아파트들 이렇게 1군, 2군, 그 나머지 뭐 저 위쪽에 있는 아파트 막 다 포함해서 3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해놓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하나 있네. 천안하고 아산에 대한 발품을 간다면 저는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글자가 좀 작죠. 이렇게 천안은 이제 불당부터 시작해서 쌍용동, 아까 우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봤죠? 용곡동, 뭐 신부동 요 순으로 해서 쭈르륵 가볼 거고요. 평당가가 요 순으로 이제 높고 낮아요. 그리고 아산은 배방읍부터 시작해서 모종동, 탕정면 요 순으로 이제 가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보면 야 이곳이 왜 좋은지, 왜 요만큼 더 비싼지 그것을 이해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해야 돼요. 아, 요 정도면 내가 그래 2억이면 살 것 같아. 똑같이 여기도 2억, 여기도 2억인데 나는 여기 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야 5천만 원만 더 줘서 여기 살 수 있으면 난 여기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야 왜 이렇게 비싸? 이제 그렇게 단순히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입지를 봐주셔야 돼요. 자, 대략적인 뭐 천안에 대한 입지 같은 것들 조금 말씀드렸어요. 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뭐 시간 관계상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뭐 중심상업 지구가 있는데 똑같은 중심상업 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요런 지역들은 딱 보면 특히 모텔이 이렇게 막 많고 막 술집이 많고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그렇게 좋은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학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룸부터 시작해서 조금 뭐 건설 현장직 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사니까 동네가 썩 좋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근처를 비선호하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 똑같은 또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정반대되는 느낌의 상권들도 있죠. 이런 곳들은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도에서 수학 학원 쳐봤는데 야 맞네 이렇게 딱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로 가면은 당연히 학원이 없겠죠. 여기는 이제 막 음식점도 있고 여기도 막 술집도 있고 그러한데 좀 차별화가 있다면 아까 학원들이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이쪽 쏠려 있고 이쪽 쏠려 있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딱 나가면 당연히 이쪽에 학원이 쫙 있겠죠. 딱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요쪽에 좀 있네요. 어. 이 말은 이제 요런 곳들은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딱 학생들 여기까지만 딱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봐지는 거고 좋은 상업지구라고 볼 수 있어요. 탄탄한 곳. 반면에 아까 위에서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이 수학 학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 느낌이 많이 틀리죠. 똑같은 상업지구인데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상업지구 자체가 이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도심. 어, 눌러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진 뭐 그 옷 같은 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반듯반듯한 곳들. 여기는 이제 거주하는 곳이고 이쪽에 있겠네. 여기 이제 막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것들 해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법원 같은 것들. 법원이 어디 있는가? 법원은 항상 잽싸게 움직여요. 시청은 몸이 무거운데 법원은 좋은 택지개발지구가 있으면 그곳으로 먼저 가거든요. 여기 딱 보면 대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그리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법원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조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또뭐 법무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뭐 왕창 들어오겠지. 뭐야 뭐 제대로 지어지도 않았네. 이제 그럴 것이고 여기 뭐 세무서도 들어오고 괜찮은 약간 고급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도 학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학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아파트가 있는 곳,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보이네요. 조금씩 보이고, 여기 청수 도서관에, 뭐, 초등학교에, 뭐 이런 정도는 무난하죠. 무난하고, 이쪽도 다 무난하고, 호수공원도 무난하고. 그래서, 이곳과 저 위쪽에 있는 성을 비교한다면 사실은 이쪽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훨씬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아까 여기 중심 상업지구 꽤 큰 상권 시설들하고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도시 자체도 여기 형성된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럭셔리하고요. 도시에도 중앙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쭉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천안 풀땅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가?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요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쵸? 결국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입지라면 내가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내가 4억 5천, 4억 8천 주고 여기를 들어갈 것인가? 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보다 보니까 비교 대상들이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청주시로 가볼게요. 청주시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거든요. 일반 시 중에서 창원시 다음으로. 여기 청주에서 그래도 아까 그 정도 되는 입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여기도 지웰이죠. 지웰 시티 1, 2차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주상복합인데 33평 여기 나와 있네요. 원래 주상복합은 가격이 아파트보다 조금 더 싸거든요.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서 이게 똑같은 33평의 주상복합이면 일반 아파트보다 좀 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이 정도 입지였으면 지금 3억 9천 8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4억 5천까지도 더 비쌀 거예요. 그러면 얘도 한 4억 3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입지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웰시티 몰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옆에 아울렛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갔냐 여기까지 가야 돼. 롯데마트랑 고속터미널도 좀 가까이 있고 뭐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입지를 딱 보면 아까 그렇게 큰 공원은 없었지만 여기도 이제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큰 쇼핑센터들도 있고 나름 괜찮거든요. 보면 약간 판교 느낌도 나고 현대백화점이 쭉 들어오고 현대백화점 마주편에 이제 뭐 호텔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이제 좀 가까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아까 아파트였으면 한 4억 3천쯤 됐겠네. 그러면 청주에서 1군 입지에 해당하는 요 아파트하고 천안에서 지금 1군 입지에 해당하는 이 아파트하고 가격을 딱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천안이 더 비싸죠. 천안이 왜 더 비쌀까 보면 천안은 여기보다 더 신도시스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는 좀 사이사이에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천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신도시는 아니지만 설계를 더 잘했다는 거예요. 이 설계를. 똑같은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껍데기만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부 설계가 이렇게 공원이 탁 끼고 있으면서 상권 탁 형성돼 있고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진짜 큰 상권은 약간 이쪽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조금 더 준다면 적당하네. 지금 딱 적당하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청주가 혹시 저평가돼 있나? 청주가 저평가돼 있으면 천안도 저평가돼 있는 거고요. 또는 천안이 저평가돼 있으면 청주도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당하다. 그리고 두 친구 다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사실은 다분히 존재한다 라는 결론이고 그리고 이 친구하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동하고 그 가격 차이를 보면 어느 정도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딱 그 사이를 견인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하냐면 매매가가 3억 정도 하잖아요. 3억, 3억 2억 9천 뭐 3억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3억 정도 하는데 길 건너면 4억 5천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이제 그럴 때 얘가 만약에 적당하다면
혹시 이 친구가 조금 이 친구들 거의 시세가 이제 거의 제자리 또는 약간 빠졌을 거예요. 저 친구들 때문에. 근데 저 친구들은 아까 불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따라올 가능성은 있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진 상태라서 약간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한 맥스 그래도 한 4천, 5천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나. 갈 수도.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천안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특히나 이제 미분양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없을 리가 없죠. 볼까요? 열어서 보죠. 지금 지난달이 4040세대였는데 이번 달에 3700으로 조금 줄긴 했으나 여전히 많아요. 3700이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주 범인이 누군가 딱 살펴보면 신방지구 여기는 얼마 안되고 성선동 이 정도면 레이크타운 프로지오 11세대 얼마 안되고 49세대 신부동 조금 되네. 근데 오 말고 100세대 이상 되는 것들 보면 청담동 아까 우리 저 아래쪽에 있던 그 친구 두산 위브드 파크 이 친구가 지금 126 그리고 다가동은 좀 애매한 동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도심 한복판에 한 154세대가 미분양이고 그 다음에 주 범인이 여기 아까 성선동의 천안시티자이 그 친구가 1600 중에 900 얼마가 미분양이에요. 절반 이상이 미분양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앞에 아직 뭐 들어온 게 없고 여기도 지금 아직 애매하고 여기는 아직 구역으로 지정도 안 됐고 개발도 안 할 예정이고 이쪽에 이제 조금 있고 여기도 이제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도 헐브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마트 말고는 뭐 일하는 곳이고 뭐 변변히 뭐 여기는 뭐 아까 담배 한 갑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근처 슈퍼마켓 가게도 하나 좀 애매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난 거죠. 지금 이렇게 공공 도시개발 구역으로 진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도심과 붙어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천안의 수요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요면 구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기가 다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가 얼마나 해소가 많이 되는가 그게 이제 이곳이 올라갈 수 있는 시발점에 대한 이 스타트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안시청 가서 미분양 치면 다 나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 거도 같이 보면 좋겠죠. 아산은 천안보다는 훨씬 더 그나마 양호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기왕이면 좀 이제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좀 살펴보고 뭐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웬만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쵸. 저 사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이제 아산이죠. 아산의 공간구조, 앞으로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온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한다. 아산시청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발 어떤 곳이 잘 될까 라고 이제 본다면 개발 축이 있고 보조 축이 있죠. 도시 개발 축 이게 내포부터 시작해서 도고, 온양, 신도시 천안으로 가니까 요 라인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위로 가보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안으로 다가가는 라인 그리고 천안으로 근접하면 할수록 그 친구가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획들 중에
뭐가 있냐면 생활권 계획 같은 거 살펴보면 여기 쭉 나뉘어져 있잖아요. 북부권, 서남권, 그 동부권, 중앙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뭐 농업, 체험, 무슨 첨단 산업 뭐 이런 것이고 오른쪽은 행정, 업무, 상업, 문화 중심에다가 첨단 융합 산업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돈 되는 곳은 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런 것들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자, 천안불당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가? 지금 제가 비교 대상을 아까 청주에 있는 아파트 지회라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청주뿐만 아니라 비교의 대상들이 좀 더 있어요. 좀 가까이에는 전주 같은 것도 좀 비교해 봐야 되고요. 좀 몇 군데 좀 큰 지역들 중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딱 적당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시세는 적당하다고 봐지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사실은 더 오를 여지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산탕정 2단계 공급이 되면 당연히 지금 시청자분이 주신 배방읍 쪽은 거기는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지금도 이제 이분도 거기를 들어갈까를 고민하듯이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뭐 분양하고 또 입주하려면 한참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텀이 이제 3, 4년이 또 걸리는 거죠. 그 사이 동안은 당장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 또 조금씩 뒷받침되고 또 매매도 좀 뒷받침하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실제 이제 막 분양하면서 입주가 이제 도래할 시점 되면 또 꼼짝만 하죠. 가격이 탁 정체되거나 전세가는 바로 그냥 영향받을 거예요. 하락 쪽으로.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분양받는 전략은 아까 어떤가라고 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당연히 괜찮죠. 입지가 나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으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기 불당동에 비해서 뭐 완전히 밀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단지 이제 인프라가 좀 생기려면 저쪽은 빨리 이제 입주를 다 했고 이제 인프라가 빨리 생길 텐데 여기 이제 허벌판이라 가지고 누가 봐도 저쪽이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쪽이. 근데 나중에 여기도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면 또 좀 삐등삐등해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받는 거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찬성 쪽이에요. 찬성이고 다만 이제 시간 좀 걸리죠. 그리고 자, 뭐 어디를 이사 가야 오를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세 가지 지역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는데요. 한 곳은 이제 불당 신도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아산탕정 2단계 개발한 곳에 분양을 받는 방법. 세 번째는 세종시가 있었어요. 단순히 세종시는 이제 아직 평당 한 1,000만 원대 하는 아파트도 있긴 하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고요. 다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뭐 35km 막 이상 되기 때문에. 근데 왕복으로 하면 또 70km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감안할 수 있어요 하면 재테크 측면으로만 따져보면 나쁘진 않은 곳이에요. 괜찮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근처에 살면서 회사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방금 말씀해주신 두 곳이 사실은 최저간이에요. 최저간이고 어, 뭐 어차피 실거주기 때문에 저는 불당이 좋다고 봐요. 불당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상권들 들어오면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최고의 곳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아산 그 천안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게 빼곡하게 채워지고 나면 대체지가 없거든요. 더 멀리 저 외곽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중장기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지고요. 다만 그게 너무 좀 비싸고 부담스러우면
저는 차선책으로 분양받는 거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고 다만 이제 분양가가 얼마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눈치 보면서 분양가를 측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모르죠.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입지적으로 불당보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입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가까이 추격할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곳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건 좀 많이 남았죠. 지금 벌써 한 4년 넘게 있어야 될 거예요. 뭐 내년 넘어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또 입주까지 하려면 4년 훌쩍 지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입주하고 나면 또 상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또 걸리고요. 근데 지금 내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불당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4년 차가 지나가면 진짜 탄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하나같이 야 그래도 여기가 훨씬 좋아 불당이 좋아 여기는 안 돼 막 그런 이야기가 계속 오갈 거예요. 근데 아산 탕정 2지구도 개발 2구역도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 다 들어오고 상권도 쫙 다 차고 나면 또 이제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하나 더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불당에서도 구도심 있죠. 지금 불당이 이미 이제 입주가 많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되고 나면 리스크가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불당의 구축 아파트들 그런 친구도 사실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또 뭐 큰 부담 없으면서 크게 하락할 여지도 없으면서 또 불당만큼 약간씩은 추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지 않나. 뭐 거기에 있으면서 또 아까 그 아산 탕정 이 단계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다 봐지고요. 어쨌든 뭐 최종적인 결정은 시청자분이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안에 살지 않는 제가 부끄럽게도 천안에 대해서 또 좀 입지 분석도 하고 가격도 한번 살펴보고 좀 비교도 해보고 또 어떤 곳이 더 좀 살만한가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아산하고 시청 합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뭐 질문들 있으면 언제든지 그 아래쪽에 디스크립션이 적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